여러분, 오늘 제발 이것만은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어깨가 쑤신다고요. 그래서 비싼 영양제 사시고 주사 맞으시고 파스 붙이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답이 우리 부엌 찬장 안에 이미 있었다면요. 그것도 한 봉지에 2,000원도 안 하는 것으로요. 한 연구진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 50분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지금 받던 치료만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 치료에 더해 참깨를 매일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치료만 받은 그룹 통증이 10점 만점에 9점에서 7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참깨까지 드신 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9점 반이던 통증이 3점 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절반도 아니라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처음에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깨가요, 밥에 솔솔 뿌려 먹는 그 작은 씨앗이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깨가 왜 관절 통증에 듣는지 그 안쪽 이야기. 둘째, 관절 말고 혈압과 혈당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셋째,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전 방법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 세대는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또 병원비 생각에 그냥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관절 통증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골이 조금씩 더 달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돈 한 푼 더 안 쓰시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무릎 관절이 왜 아픈지부터 짚어봐야겠죠. 우리 무릎 안을 보면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쿠션이 탱탱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와 뼈가 가까워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이 붙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불이 통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는 연골이 닳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그 닳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을 잡으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이 염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몸속에 NF-카팝이, 영어로 NF-카팝이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요. 그냥 염증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이 염증 물질들을 쏟아냅니다. 인터루킨, 1베타, TNF, 알파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관절 안에서 날뛰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까지 만들어냅니다. 기질 금속 단백 분해 효소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연골을 녹여버리는 물질입니다. 이 무서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관절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깨가 등장합니다. 참깨 안에 있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염증 스위치를 꺼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골을 녹이는 효소, 기질 금속 단백분 해 효소의 생성도 억제합니다. 관절 안에서 불을 끄는 동시에 연골이 더 빨리 파괴되는 것도 막는 겁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참깨 속 세사몰은 염증 스위치를 끄고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까지 억제합니다. 이것이 참깨가 관절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건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릎 골관절염 연구 말고도 이보다 더 큰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국제학술지 영양과 대사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참깨 보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13편의 임상 연구를 한데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총 521명을 포함한 메타 분석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염증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RP라는 물질이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또 하나, 인터루킨 6이라는 염증 물질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두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줄어든 겁니다. 염증이 줄면 통증이 줄고 통증이 줄면 더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씨앗 하나가 뭘 얼마나 하겠어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9점 반에서 3점 반으로 줄었다는 수치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수치 그냥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깨가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에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신 연구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경남 하동에 김감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69살이신데 젊으실 때 농사일로 무릎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계단 내려오실 때마다 다리를 절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압약을 12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무릎에 좋다는 소염제도 마음대로 못 드시는 형편이었습니다. 소염제가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던 어르신이 이웃의 소개로 매일 아침 참깨 한 숟가락 반을 밥에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부터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참깨는 치료의 보조이지 치료 자체가 아닙니다. 이분 이야기를 드린 것은 관절과 혈압을 동시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을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2023년 한국 고혈압 팩트시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가 530만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전체 고혈압 환자의 43.5%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나이 또래 어르신열의 거의 5은 혈압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깨가 이 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2024년 고혈압과 혈압 전 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6개 임상 연구 465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깨를 꾸준히 섭취하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20mm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완기 혈압도 16mm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혈압 조절 초기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약이 맞는 분은 절대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깨는 치료의 보조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도 함께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참깨를 드셨을 때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흔히 헤모글로빈의 E1C라고 하는 수치도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2달에서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혈당이 전반적으로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관절에도 중요한가 하면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이 더 잘 생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관절 염증도 덜 심해집니다. 참깨 하나로 관절, 혈압, 혈당 3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밥상에 있던 것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좋은 것도 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깨를 드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참깨는 껍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씹어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세사민, 세사몰 같은 소중한 성분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러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빻아서 드셔야 합니다. 절구나 분쇄기로 갈면 됩니다. 요즘에는 블렌더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이미 갈아놓은 깨도 팝니다. 그걸 사셔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기름은 참깨와 다릅니다. 참기름은 가열 정제 과정에서 리그난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세사민, 세사몰이 훨씬 적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참기름이 아니라 참깨, 씨앗 자체입니다. 그리고 양이 중요합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양이 하루에 40g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 먹을 때 사용하는 큰 숟가락으로 대략 2숟가락 가득 되는 양입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기 어려우시면 아침 한 숟가락, 점심 한 숟가락 나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 대부분은 관절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관 상태도 함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고요? 우리 관절 안에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연골은 관절 주변의 활액, 즉 관절액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이 관절액이 잘 순환되어야 연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관절 주변의 혈류도 줄어듭니다.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거지요. 연골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건강하면 관절에도 좋습니다. 참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이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관절과 혈관,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긴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참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따라오기 어려우시면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사민과 세사몰, 이 두 가지입니다. 세사민은 지방 용해성 리그난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에 잘 녹는 항염 물질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세사민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경로로 염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불이 붙기도 전에 도화선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세사몰은 물에도 기름에도 어느 정도 녹습니다. 세포 속까지 파고 들어가 염증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막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골을 파괴하는 기질금속 단백분의 효소, 즉 MMP라는 것의 생성도 줄입니다. 연골이 파괴되는 속도를 늦추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사몰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속에서 세사몰로 변환됩니다. 선수 교체처럼 세사몰린이 들어와서 세사몰이 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성분 모두 산화 스트레스도 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속에서 쇠가 녹쓰는 것처럼 세포가 산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산화도 염증을 악화시키고 연골을 빠르게 나쁘게 만듭니다. 참깨는 이 산화도 막아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참깨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참깨를 드시기 좋은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음이나 죽에 넣기입니다. 이는 소화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미음이나 죽에 갈은 참깨 한 큰 숟가락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맛이 나서 더 맛있어집니다. 두 번째는 나물 무침입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 어디에든 갈은 참깨를 뿌리시면 됩니다. 들기름도 조금 넣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세 번째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기입니다. 국에 갈은 참깨를 한 숟가락 넣으면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에 뿌리기입니다. 두부를 자주 드시지요. 두부 위에 갈은 참깨를 뿌리고 간장 조금 떨어뜨리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찹쌀 인절미나 경단에 무치기입니다. 손주 들어올 때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달달하지 않고
고소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우리 밥상에 참깨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깨와 들깨를 헷갈려 하십니다.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참깨는 여기서 말씀드린 세사민, 세사몰 같은 리그난 성분이 풍부합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 놀렌산이 풍부합니다. 두 가지 다 관절에 좋은데 이유가 다릅니다. 함께 드시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절을 돕습니다. 좋은 팀을 이루는 겁니다. 또 흰 참깨와 검은 참깨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구에서는 주로 흰 참깨 또는 노란 참깨를 사용했습니다. 검은 참깨도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드셔도 됩니다. 드시기 편한 것으로 드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십니다. 참깨를 먹으면 얼마나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임상연구에서는 2달간 매일 드셨을 때 통증 수치가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첫 달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시고 2달은 드셔보세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양은 하루 40g이었습니다. 이게 큰 숟가락으로 대략 2숟가락 정도입니다. 그 이상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볶은 참깨가 좋냐, 안 볶은 게 좋냐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오래 볶으면 세사민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하게 살짝만 볶거나 아니면 그냥 생깨를 갈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깨가루로 사도 되냐고요? 됩니다. 다만 유통기한을 잘 보세요. 기름이 많아서 오래되면 산패됩니다. 냄새가 이상하면 그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한 것을 드세요. 집에서 갈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가장 신선합니다. 혹시 참깨 과자나 참깨 음료를 드셔도 같은 효과가 있냐고요? 가공 과정에서 여러 성분이 첨가되고 함량이 달라집니다. 연구에서 보여준 효과는 참깨 씨앗 자체를 드셨을 때 나온 겁니다.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깨는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안에 관절 염증을 잡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사민, 세사몰, 세사몰린이라는 리그난 성분들이 염증 스위치를 끄고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막습니다. 실제 사람 연구에서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혈압과 혈당까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시거나 집에 참깨가 있으시면 꺼내서 갈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밥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그 치료를 계속 하시면서 더 하세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해집시다. 무릎이 편해지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면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해지면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참깨 한 숟가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깨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관절 통증이 심하신 분은 반드시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정보입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드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째로 드시면 세사민과 세사몰이 흡수가 안 됩니다. 갈아서 드셔야 우리 몸이 받아들입니다. 한 번에 많이 갈아두시고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밥이나 반찬에 뿌려 드세요.
따로 드시기 불편하시면 그냥 밥에 뿌리시면 됩니다. 나물 무칠 때 넣으시면 고소해서 더 맛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으셔도 됩니다. 드시는 방법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밥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 억지로 먹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셋째, 꾸준히 드세요. 한두 번 먹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2달 동안 매일 드셨습니다. 통증은 보통 1달 이상 지나야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2달은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참깨와 들기름을 함께 쓰시면 시너지가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도 관절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있으면 참깨의 리그난 성분이 우리 몸에서 더 잘 활용됩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 조금, 갈은 참깨 조금 함께 넣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두부, 된장, 청국장을 즐겨 드시나요?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이미 드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갈은 참깨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등이 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자주 드시나요? 오메가3가 많아서 좋습니다. 거기에도 참깨 뿌리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항응고제, 즉 혈전을 막는 약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참깨를 아주 많이 드시면 항응고 효과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미리 상담하시고 드세요. 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깨에 칼륨이 있어서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 하루 2큰 숟가락 정도는 대부분 분들께 안전합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시면 먼저 여쭤보세요. 참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 조금만 드셔보시고 몸 반응을 살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참깨 속 세사몰과 세사민은 염증 스위치인 NF-카파비를 끄고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도 억제합니다. 관절 통증의 근본 원인에 작용하는 겁니다. 둘째, 521명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참깨는 염증 지표를 유의미하게 줄였고 혈압도 내려갔으며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핵심은 갈아서 먹기입니다. 하루 2큰 숟가락, 꾸준히 2달 이상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주사, 약, 수술, 물론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밥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더하는 것은 어떨까요? 비용도 거의 없고 먹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50년 가까이 밭을 가꾸신 윤봉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8이십니다. 2무릎 다 연골이 많이 닳아서 계단을 내려오실 때 난간을 꼭 잡으셔야 했습니다. 선생님 권고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아침 갈은 참깨를 미음에 풀어 드셨습니다. 3달이 지나고 나서 전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참깨는 그 치료 위에 한 가지를 더 쌓은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더 챙기면 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싶다고 할 때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참깨 드시고 변화 있으셨던 경험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